닉과 오웬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오웬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웬이 캐시앱의 활성 사용자 성장과 그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잭잭도시 전반적인 네트워크 밀도를 높이려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투자들을 고려할 때 언제쯤 네트워크 성장의 변곡점을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9월의 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꽤나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9월 기준으로 5,8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고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트렌드 또한 강력합니다. 블록블라크와 캐시앱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이후 월간 활성 사용자 MAU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10월에도 월간 활성 사용자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월간 활성 사용자의 전반적인 성장 방식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캐시앱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신규 유입 및 뉴 애궈지션입니다. 그리고 참여도 엔게이지먼트 또한 방정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분기별 활성 사용자나 연간 활성 사용자가 점차 월간, 주간, 나아가 일일 활성 사용자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개발 측면의 몇 가지 주요 집중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네트워크 강화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앱을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핵심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멀티플레이어 머니 측면인데 이는 저희의 주요 초점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풀풀즈 공동 자금 기능의 출시를 보셨을 겁니다. 9월 말까지 100만 개의 풀이 생성되었고 10월 말까지는 150만 개가 생성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풀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서로 연결되어 의미 있는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소셜 프리미티브 소셜 PRIMITIVES 구축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청소년 및 가족 측면일 것입니다. 이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및 가족 부문에서 엄청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500만 명의 청소년 월간 활성 사용자가 캐시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청소년 고객을 위한 고금리 저축 상품을 출시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를 위한 기능을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 넓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고품질 하이 퀄러티과 고속 하이 벌라서티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마케팅 개발 측면과 제품 속도 측면 모두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깔때기 퍼널의 전 과정과 채널 전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고객 행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우 강력한 ROI 투자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제품 관점에서는 단순히 네트워크 확장 작업뿐만 아니라 캐시앱에서 구축하는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확장과 월간 활성 사용자 성장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고객을 위해 유용하고 단순한 것들을 만든다면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내며 활성 사용자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활성 사용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공간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도 측면에서도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당 유입액 인플로즈 퍼 액티브이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플랫폼 참여도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또한 9월 기준 활성 사용자당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라펫 퍼 액티브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캐시앱 보로우바로 캐시앱 애프터페이 AFTERPAY 사후 구매 포스트 마이너스 퍼처스 뱅킹 제품군 비트코인 제품 등 캐시앱 전반에 걸친 저희의 모든 투자가 앞으로도 건강한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5,800만 명이라는 숫자에 꽤 만족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UBS의 팀 키오타님입니다.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닉이 참여하고 있으니 닉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장 영업팀 필드 세일즈 팀즈과 그들의 생산성, 그리고 그 팀들이 가져올 GPV 총 결제 거래액과 매출 총이익 기여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장 영업팀과 관련하여 영업사원들이 최대한의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특정 도구나 시스템, 기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 회수 기간 페이백이 꽤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56분기 범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관된 질문으로 이러한 영업사원들과 ISO 채널 독립 영업망은 아마도 LTV 고객, 생애 가치 방정식에서 L생애의 더 긴 대형 가맹점들을 유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훨씬 더 오래 함께할 고객들이죠. 또한 거래량 단위당 수익화율 MONETIGATION 레이트은 약간 낮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져올 절대적인 GPV와 절대적인 매출 총이익 성장은 훨씬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 영업 생산성과 그 기여도라는 두 주제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장 진출 고-2- 마컷 전략 전반, 특히 현장 영업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비용 회수 수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팀에 추가되는 인력의 한계 ROI 인크러멘털 ROI는 아주 좋은 방식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 ROI를 유지하고 미래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함에 따라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암리타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저희의 영업주도 NVA 신규 판매 가치는 9월까지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마지막 분기 그 유사에는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으로 멋지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상당 부분은 적절한 전술과 영업 방식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 최단 시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문화적 결과물입니다. 또한 저희는 한 해 동안 팀 규모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현장 영업에 숙련된 인력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100명이 넘는 현장 영업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GPV 대비 매출 총이익에 대한 귀하의 지적을 이해합니다만 팀 규모를 키웠음에도 현장 영업 관점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2025년 미국 NVA의 상당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팀이 계속 숙련됨에 따라 복리 효과를 낼 것이며 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마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SO는 말씀하신 대로 L생애의 더 깁니다만 현장 영업이 반드시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위 시장업 마컷으로 이동함에 따라 GPV 대비 매출, 총이익 프로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제가 저희의 경제성을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보유한 인당 가변 이익 베리어벌, 프라퍼 달러 성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코호트 곡선에 계속 투자하고 분기별 NVA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빠른 GPV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매출 총이익 성장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셀프 보딩 보딩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 조직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보딩이 약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퀘어는 여전히 강력한 유기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NVA의 70%가 스스로 가입하는 판매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흐름 최적화와 AI 분야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현재 저희는 AI 관련 검색에서 SMB 중소기업 관련 키워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셀프 보딩이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 웹과 앱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케팅이 강력한 리드레드 흐름과 높은 ROI를 이끌어내며 확장된 결과입니다. 팀, 저도 몇 가지 관점을 덧붙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의 초점과 믿음은 GPV의 복리 성장이 매출 총이익을 견인하고 이것이 비즈니스 전반의 핵심 초점인 증분 가변 이익 달러를 견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릭이 설명한 내용은 결국 그 성장 알고리즘과 플랫폼 전반의 기저에 깔린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신규 판매자 확보 트렌드부터 ROI, 그리고 추가적인 판매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까지 말이죠. 식음료 분야에서의 17% 성장,
중소기업이나 대형 판매자 부문에서의 20% 성장, 그리고 미국 외 시장에서의 26% 성장을 통해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분기에는 운영 유연성을 위한 결정으로 인해 매출 총이익 측면에서 약 2.6%포인트 정도 타격을 입은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2분기에는 이 영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운영 유연성 포인트를 제외하면 3분기 매출 총이익 성장과 GPV 성장은 서로 거의 대등하며 4분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초점은 닉이 언급한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유통 채널을 통해 플랫폼의 증분 판매자들을 유입시키는 데 있습니다.